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자, 예비 경선에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은 누구냐? 이낙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낙연 예비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지사 때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비전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대선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낙연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공약을 좀 찾아봤어요. 5대 핵심 공약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의 5대 핵심 정책 공약 중에 첫 번째, 신복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복지를 하겠답니다.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 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산층 경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게 없어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된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핵심 공약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입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 자,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 이 세 번째 헌법 개정 공약이네요. 그런데 헌법 개정은요, 대통령의 공약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지를 수 있는 것,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공약, 여기에는 꽤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공약인 건 맞네요. 세 번째 헌법 개정 공약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연성 강국 신외교입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외교를 잘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 강국의 꿈. 우리는 BTS 보유국이고 봉준호 보유국이고 윤여정 보유국이다. 문화예술은 간섭하지 않겠다. 정부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자, 이낙연의 5대 핵심 공약을 봤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에요. 좋은 말만 쭉 늘어 놓았습니다. 이 핵심 공약에는 이낙연의 철학이 무엇인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낙연스러운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는 공약. 좋은 말만 늘어놓는 공약.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두일님이 쓴 글 보면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두일님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삼부통원 창업주의 아들이자 40년간 회장으로 재직한 조남욱은 서울법대, 이낙연 서울대법대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조남욱과 매우 특수한 관계인물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 조남욱은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을 매우 특별하게 관리함. 2020년 12월 말 기준 삼부토건의 지배구조, 삼부토건, 휴림로봇, H&T, 동양물산.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제일 대장은 동양물산이다. 이걸 정리한 것 같아요. 휴림로봇 사회이사, 동아일보 간부들 2명 임명됨 이낙연 기자 시절에 직속 선배. 자, 여기서부터 이낙연과의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양물산 회장 김희용. 자, 동양물산은 삼부토건의 제일 대빵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김희용의 부인 박설자의 사촌 박근혜, 김희용 박설자는 박근혜 구명 운동 중 이낙연 대표 2021년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 박근혜 사면해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를 본인의 신념이라고 함.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음. 2020년 10월 이낙연 동생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 취임. 2020년 저점 대비 주가 16배 상승. 이계연은 평생 보험업에 종사하다가 이낙연 총리 시절 삼환기업 사장으로 임명됨. 삼환기업은 부실기업이었지만 관급공사 3천억 수주. 이계연은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삼환기업 사임, 그리고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 이낙연 총리 첫 해외 순방 불가리아에.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동행. 자, 여기서 동양물산 김희용 회장과 이낙연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양물산은 삼부토건의 가장 대장회사요. 동양물산 감사 최모 씨는 이낙연 의원 광주일고 1년 후배 서울대 동문. 삼부토건 조남욱과 동양물산 김희용은 절친, 당구치고 밥 먹고 술 먹는 사이. 자, 이들의 관계의 퍼즐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옵티머스 산하 트러스트홀에서 이낙연 캠프에 가구 집기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낙연 캠프 이경호 부실장은 스스로 죽음을 택함. 이낙연 캠프에서는 트러스트홀 관련해서는 이경호 부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 이경호 부실장은 2014년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옵티머스 게이트의 시작인 성지건설의 2대 주주는 삼부토건의 특수 관계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서 2대 주주가 삼부토건이라고 작성된. 자, 김두일님이 나열한 팩트들입니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도 이 정도이다. 여기서 하나라도 팩트에서 틀린 것은 없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팩트라면 우리가 이야기 조각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박근혜 사면을 건의한 것, 이게 본인의 신념이라고 말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양물산 회장 김희용과 그 아내 박설자, 이 박설자는 박근혜의 사촌, 김희용과 박설자는 박근혜 구명 운동 중이라는 것, 그리고 이낙연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이낙연은 민주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었던 사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삼부토건 관련된 회사에 보험업에만 종사하던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사장으로 취임을 한다는 것,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물산의 김희용 회장과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의 동생이 이 삼부토건 계열사 그리고 삼부토건의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것, 이낙연과의 관계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캠프의 이경호 부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때 당시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화를 냈어야 됐어요. 비판하고 나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최측근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조차 내지 않았어요. 검찰을 향해서 어떤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경호 부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걸로 끝냈어요. 이 이경호 부실장은 전남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1년 2개월 실형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건 총대를 메고 들어갔다는 건데 엄청 가까운 사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어야 됐습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낙연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열린공감TV에서 최성애의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냐?
이낙연이 조국을 쳐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이낙연 측은 최성애를 고발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한 사람은 최성애였고 열린공감TV는 그 녹취록을 공개한 것뿐이죠. 하지만 이낙연 측은 열린공감TV를 고발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낙연 측입니다. 자,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보다 이낙연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스럽지 않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할 인물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처럼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삶도 없었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싸운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양지 바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철학을 차치하고서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뒤를 이은 대통령 결이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다가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지난 일을 돌아다 봐야 되는데 이낙연은 언제 성장을 했느냐? 국무총리 때 성장을 했어요. 국무총리, 대통령 버프를 심하게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버프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국무총리 이전에는 왜 조명을 받지 못했느냐? 한번 볼까요? 전남도지사, 이낙연이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도는요 부패지수 1위, 공약 이행률 꼴찌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도지사 시절에 이 사람의 능력이 빵점이라는 걸 한번 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국무총리 때는 문재인 대통령 바를 엄청 받아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아무것도 안 했죠. 검찰개혁도 못하고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 개 박살나고 쭉 살아온 삶을 보면 무능함이 보이는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리고 김두일 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삼부토건과 동양물산, 이런 연관성들을 본다면 이낙연이 했었던 박근혜의 사면 건의,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낙연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낙연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낙연이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쪽은 이낙연 지지자층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낙연이 제일 낫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낙연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팀, 이걸 강조해야죠. 경선의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죠. 하지만 이낙연은 아니다 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박근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꼴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낙연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